한인 사회는 새해에는 화목하기를, 건강하기를,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데드라인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잠정적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새해에는 대중교통 요금과 우편 요금이 인상되고 설탕 음료 판매가 금지되며 온라인에서도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후 오히려 한국인의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공개 입찰에 한인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새해 첫날 보내드리는 KBN 뉴스입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기에 새해에 거는 기대는 더 큰데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습니다. 건강과 함께하는 사회, 경기 활성화가 새해에 거는 한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경제적으로 위축되었던 우리 많은 동포들이 좀 힘이 나는 새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한국에서도 좀 오고 미국에서도 많은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는 2013년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또 각자 하는 일에 열심히 또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좀 한국 사회가 모두 다 평화롭게 좀 분쟁이 없고 좀 한국 새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좀 화합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안 다 아무 일 없고 잘 건강하게 그냥 한 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글쎄 좀 더 optimistic하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잡도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경기가 좀 더 활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잘 건강하게 크고 공부 잘하고 건강한 거 바라는 거죠. 잘 못 사는 사람 좀 도와주고 세금 올리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죠. 바라는 거는 그냥 가족들 몸 건강하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데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일이 잘 형통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함께해서 가벼워지는 어려움, 함께해서 나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다음은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신년 인사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희망찬 개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를 훌륭히 실시하여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것을 비롯 K-팝, 한식, 한복 같은 한류 문화가 이곳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모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사상 최악의 샌디 태풍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우리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주 하원 의원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한미 FTA의 본격 발효에 따라 이를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미국에서 모범적인 시민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차세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서 부러움을 받는 인재,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동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동포 사회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한인 사회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존경받는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유럽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통일, 안보 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을 기회로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저력이 있습니다. 동포사회와 본국이 더욱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이 동포사회와 조국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미국이 재정절벽으로 떨어지는 참사는 막았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데드라인은 몇 시간 앞두고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이른바 부재 증세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 세율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또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한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 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해 200만 명의 실업자가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세수입은 10년간 6천억 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고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가 금지되는 것 등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행정,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행하는 각종 대중교통과 다리, 터널 요금이 인상됩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은 현행 2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0센트로, 뉴욕 5개 보로를 이어주는 다리와 터널은 현행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12월부터는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등의 통행료가 현행 현금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됩니다. 3월 12일부터는 뉴욕 시내 식당과 델리,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지에서 16온스 이상 대용량 설탕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뉴욕시 보건국 발표 이후 뉴욕 한인식품협회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이번 법안은 위반 시 건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편요금도 오릅니다. 국내 기본 요금은 현행 45센트에서 46센트로, 한국행 국제 기본 요금은 1달러 5센트에서 1달러 10센트로 인상됩니다. 7월부터 뉴저지 거주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용 시 7%의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내 유통창고 건립과 주정부의 새 수입 기대에 따른 이번 텍스 부과에 일반 쇼핑객들의 부담만 가중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이 1.7% 인상됩니다. 월 평균 수령액이 개인 1,240달러에서 1,261달러로, 부부는 2,014달러에서 2,048달러로 오릅니다. 저소득층 생계 보조비는 개인이 698달러에서 710달러로, 부부는 1,048달러에서 1,066달러로 오릅니다. 또 앞으론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165달러의 국내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되는 아동, 시민권자 약혼자와 그 자녀,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그 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 방문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후 오히려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문 비자 신청자 8명 중 1명이 거절당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2 회계년도 비자 거부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방문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13%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 비자 거부율 7.5%보다 5.5% 높아진 것이며 2008년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치솟은 것입니다. 이같이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비자 시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순 관광이나 방문인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만으로도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 비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의 비자 거부율은 일본 10.2%, 프랑스 13.4%, 독일 16.4%로 대부분 10에서 20%대입니다.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통과와 성김 대사 취임 등이 비자 거절에 영향이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건립될 뉴욕 코리아 센터 공개 입찰을 두고 한인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인 사회와 말로만 상부상조일 뿐 실제에서는 한인 사회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더구나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 그 다음은 나 몰라라식의 초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센터 건립을 위한 한국 조달청의 공개 입찰 신청 자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건설업계는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한인 건설업계를 배제하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조달청은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입찰 설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설명서에 명시된 신청 자격 조건은 해외 건설 촉진 법령에 의한 종합 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로 미국에서 최근 10년 이내 한 건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건축 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한인 건설업체는 사실상 없다며 조달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1월 중으로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건설인협회는 올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유아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인 건설업체들도 뉴욕 코리아 센터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커네티컷 초등학교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보인 오바마 대통령의 눈물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는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특히 미국인들은 총기 협회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54%는 총기 로비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며 총기협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는 38%에 그치는 것으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웨인 라피에로 총기협회 부회장이 커네티컷 초등학교 난사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갤럽은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총기협회의 입장이 지난주 정치인들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1993년부터 총기협회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했으며 매번 수치는 달랐지만 대다수의 조사에서 총기협회의 호의적인 여론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열렬한 총기 지지자였다가 은퇴 후 반대론자로 돌아선 밥 미첼 전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당시 총기협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기에 찬성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그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면서 후배 의원들에게는 부디 자신의 양심에 투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BBCN 은행이 아태 장학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2013에서 2014 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규모는 총 10만 달러이며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4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수여합니다. 현재 자산 규모 53억 달러 이상의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BBCN 은행이 합병 전 나라은행의 장학사업을 계속 시행합니다. BBCN 은행은 총 11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커뮤니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아태 장학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아태 장학재단은 매년 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올해에는 2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2개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6천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아시안 태평양계 학생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BCN 은행과 손잡고 보다 많은 아시안 태평양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카운티, 뉴저지주, 버겐, 미들섹스, 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권 영주권자로 2013에서 2014 학년도에 4년제나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GPA는 3점 이상, 연방정부 무상 학비 보조를 신청해야 하며 장학금 신청 마감은 2013년 1월 15일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정규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한국어 교사 연수회가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11개 주에서 75명의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어반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의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사업에 전념했던 한 생선 장수.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됐는데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새해 희망을 느껴볼까요? 영국 런던의 한 노천시장. 파키스탄에서 온 생선 장수 나지르 씨가 손님을 끌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원 파운드 피쉬. 우리말로 생선 한 마리에 2,000원이란 뜻입니다. People call me Arju 1 pound fishman, so I'm so happy. Even in these days, if I travel in the bus, in the train, and on the road, the people recognize me. They call me, oh, one pound fishman going. 왁자지껄한 시장에서 그의 노랫가락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아끕니다. 한 손님이 이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So my owner says, Shahi, you have to shout for attract the customer. So I think the shout is not good. The people feel disturbance. 급기야 유명 음반회사에서 음반 제작을 권해왔습니다. 그 결과 생선 장수의 노래는 세련된 뮤직비디오로 재탄생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 방송사들의 출연 요청까지 쇄도해 나지르 씨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I think I'm looking at rain and someone touch me and I will wake up. So please don't touch me. I don't want to wake up. 평생 자신이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나지르 씨. 가판대에서 부른 노래 하나로 생선 장수에서 인기 스타로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 26일 올란도 국제공항에서 검색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39세 한인 여성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김 씨는 소지하고 있던 로션 2개의 크기가 규정에 맞지 않아 비행기에 갖고 타지 못하게 되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몽클레어 킴벌리 아카데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줄리 김 교사가 전국 우수 과학교사에게 제공되는 뉴 사이언스 티처 펠로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244명의 교사가 선정된 가운데 뉴저지주 교사로는 김 교사를 포함해 포트리고의 데니스 퀴너 교사 등 단 3명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 사이언스 티처 펠로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드에 파괴된 맘모스 카운티의 학교를 위해 사우스 브론스윅 교사들이 $5,322를 모았으며 학생들은 4,500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수집한 책과 동전들은 최근에 사우스 브론스윅 학군에서 포장을 마쳤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 항만연맹은 주요 쟁점에 일부 합의하고 지난 29일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로 예상됐던 물류대란 우려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물론 연방중재위원회 역시 정확한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약간의 구름이 끼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떨어져 춥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을 고비로 점차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어느새 2013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 KBN과 함께 희망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